하하, 도발한 뒤에 지금 논란이 뜨거운데 누군가는 한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감 잡으셨죠? 자, 지금부터 준비된 뉴스는 고영환 한국관광대 겸임교수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신종운동 측에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현 및 서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고도는 약 40여 킬로미터, 사거리는 각 420km와 270km,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북한을 이런 무리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북한이 쏘아 올렸어요. 이제 그것도 지금 미사일이냐 아니냐 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김민지 기자가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좀 어떻든가요? 사실 4일에 쏘아 올린 발사체가 미사일이다 발사체다 이야기가 많지만 외형상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시기에도 크기와 모양 등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다만 이번 발사체는 4일에 쏘아 올렸던 것보다는 사거리가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요.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말이죠. 언뜻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자, 현재 이제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그렇다면 저 오른쪽에 어제 북한이 쏘아 올린 저 미사일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대목이 이런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또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제 저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탄도미사일, 이 노란색 글자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미국 국방부는 어제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국방부는 미사일이라는 글자는 같은데 탄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그냥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평가가 됐죠. 이건 좀 어떻게 한국과 미국이 자꾸 다르게 발표해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사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5월 4일 날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꾸 저런 식으로 용어 변경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그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란 것을 우리 군은 알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합참에서 최초 발표할 때 미사일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미사일이란 건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예. 미사일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 몸체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진체를 달고 날아가려면 예. 일단 미사일입니다. 그것이 유도된 경로로 가면 탄도미사일이고 그 앞에 탄두가 있어서 화약이 장착되면 이게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징후들이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한이 사진으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당국이 이미 그것을 갖다가 발사체라고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을 계속 궁색하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미사일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저렇게 일반적으로 경로를 만들어서 예정된 경로대로 발사되면은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비행기 조종하듯이 날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조정을 한다 하면은 순항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예. 미국에서는 아주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심플하게 이번에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예. 우리 정부는 처음 발표를 덮기 위해서 아하. 계속적으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교수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지난 8일 날 네. 그 댄퍼드 미 합참의장이 세넌 미 국방장관 대행한테 북한이 로켓들과 미사일들을 발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지난 4일 날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불쌍히 어떤 발사체라고 하면서 이제 네. 스텝이 꼬여버린 건데. 스텝이 꼬였다? 네, 스텝이 꼬인 거고 아하. 사실은 4일 날 쏜 거는 동해안에서 썼는데 신문을 통해서 미사일 형태를 보이고 궤적까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이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북한이 그걸 확 화면을 이제 공개를 하고 텔레비전에도 공개를 했는데 9일 날에는 서해안에서 전 한반도를 횡단을 시켜서 예. 동해 쪽에 가는 470km, 420km 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한데 뭐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는 차륜형이고 하나는 궤도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되는데 예. 어쨌든 모습은 러시아에서 2006년도에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예. 거의 똑같은 복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저거를 구성에서 쐈는데 구성에서 사실 200 몇 킬로를 하면 서울이고 420km를 하면 대령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하. 다 의도해서 쏜 건데 예. 사실 우리 안보에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왜 자꾸 불쌍히 발사체라고 예. 자꾸 하다 나니까 뭐 어제 대통령께서 그 말씀 하나는 잘하신 것 같은데 북한에 경고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예. 경고는 이미 4일날 했었어야죠. 이미 했었어야 된다. 경고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문제하고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조정해가는 문제하고 미사일 쏜 거는 역시 다르게 다른 분석들을 내놓고 예. 평가를 했어야죠. 미사일 쏜 것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비핵화 국면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예. 이번엔 참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4일날 했었으면 9일날 또 저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자,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요. 어제 저 현장에 김민지 기자 여지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를 함께 한 게 공개가 됐죠? 네,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에 발사할 때도 이제 모습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모습이 좀 달라요. 지난 다르다. 4일에는 뭐 수염도 깎지 않고 좀 어허.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어제는 좀 모습이 달랐습니다. 수염도 말끔히 좀 수염도 깎고. 말끔히 깎았고 표정도 밝게 뭐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 뭐 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뭐 심경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사일을 북한이 쏘아 올렸는데 신 박사님 여러모로 좀 개운치가 않은 것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보세요.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어떤 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하루 전이었어요. 그리고 KBS와 대담하기 4시간 전이었습니다. 또 볼까요? 닷새 만에 또 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그 시점에 서울에서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북한이 무슨 뒤통수 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떻습니까, 신 박사님? 그러니까 도발의 의도가 그건 거죠. 군사적 도발이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전 시점을 선택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2년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데 예.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게 북한 편을 들어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위한 대화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압박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와서 한미 간의 대북 정책과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을 협의하니까 예. 이때 도발을 할 경우가 그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북한에게 무조건 잘해준다고만 해서 북한이 대화로 오는 것은 아니다. 네.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우리의 국익에 기반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앞으로 전개해야 될 남북 관계의 핵심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대담에서 이 미사일 이런 도발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어떤 얘기가 좀 송현정 기자와 오고 갔죠? 그동안 이제 북한의 어떤 뭐 미사일 발사, 발사체 발사 이런 것들에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반면에 어제는 뭐 이례적으로 경고를 2번이나 언급하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인지 여부도 아직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협상과 이 대화의 어떤 국면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점은 우선 우리가 경고를 하는 바이고요. 북한 동포들의 그런 심각한 기아 상태를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애나 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의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대통령은 북한의 심각한 기아 상태를 봤을 때 외면할 수 없다.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어제 또 거듭 밝혔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북한이 쐈을 때 우리 정부는 식량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또 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청와대는 또 식량을 주겠다고 해요. 이게 맞는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선된 2주년이 되는 어제 쏜 거 아닙니까? 예. 북한이 날짜를 선택할 때 명분을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아니면
날짜를 잘 선택해서 쏘거든요.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솔직히 말하면 체면을 구기는 일을 어제 한 거 아닙니까? 잔치집에 재뿌린 거거든요. 예. 사실은. 선물은 못 줄지언정.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예, 예.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날에 미사일을 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4일 날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8일 날 통일부 대변인은 식량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9일 날 쐈는데 어제 저녁에 또 문재인 대통령 식량 지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 물론 북한은 식량이 언제 한번 풍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북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언제 제재 안 받은 적이 있고 예. 우리가 언제 한번 잘 살아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날에 대통령께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거는 정말로 적정한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자고 하는 그런 거는 우리 사람들, 국민들 의식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 민심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예. 또 태도를 보고 북한의 어떤 차후 행동들을 보면서 식량 지원 이야기를 해야지. 만약 북한은 저 이야기를 들으면 뭐 계속 우리가 해도 한국은 계속해서 굽히고 들어오네. 이런 것을 줄 수 있고 사실 북한이 지금 원하는 건 식량 4천 톤이나 식량 4만 톤이 아니거든요. 이 큰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 어떻게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자는 네. 그 의도 밑에서 저런 걸 하는데 식량 4천 톤 800만 불짜리를 주겠다. 아니면 뭐 10만 톤 소리까지 나오겠다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네.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 어제 김민지 기자, 이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더군요. 북한 어떤 미사일 발사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의 행위가 이제 군사협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북한을 감싸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이 훈련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 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또 군사 합의 이후에도 한미 양국이 남북이 함께 기존의 무기 체계를 더 이제 발달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시험 발사나 훈련 등은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발사의 방향이라든지 발사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또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예. 그런 방식으로 발사를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한편으로는 판이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신 박사님, 이게 군사협정 위반이 아니다. 이게 뭐 팩트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북한의 이 도발 상황에 대해서 너무 우리 정부가 북한을 너무 유화적으로 또 감싸고만 도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던데요. 좀 너무 과한 지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뭐 지금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게 무조건 잘 대해준다고 해서 북한이 자기의 입장을 바꿔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항상 대화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앞서 고용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70km는 구성에서 서울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고 아이고. 420km는 구성에서 계룡대,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전 옆을 타겟으로 하는 발사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됩니까? 그 직접 쏘면 그거는 위협이 아니라 전쟁이죠. 전쟁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문제인식을 하시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취지에서 대화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 위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앞서 나가셨다고 보고요. 두 번째,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예. 그것도 사실은 그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서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고 북한에게 경고를 하셨으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수님, 대통령은 어제 이게 우리 한국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에 쐈으니까.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남한 땅을 겨냥했다면 그건 그야말로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그 미사일이라는 게 최대 사거리가 한 500km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휴전선 쪽에서 쏘면은 대한민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데 위협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저 얘기가 어떨까요? 좀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 아닙니까? 네. 미군도 있거든요. 사실 400km, 500km 되는 거는 한국과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거죠. 일본엔 위협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면 저는 어디에 대한 위협입니까? 북한에 대한 위협일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를 원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만큼 북한이 우리를 더 자극하려 들지 말고 합의 정신에 따라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어제 북한의 도발 그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